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씩 했을 텐데요. ETF도 나왔고 회계 기준도 바뀐다 그러고 은행도 비트코인 수탁한다는데 왜 가격은 이렇게 답답하지? 저는 지금 구간을 단순 조정이라기보다 룰이 굳어지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 이게 통과되면 크립토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어느 기관이 감독하냐 같은 애매했던 부분들이 한 번에 정리되겠죠. 원래 목표는 2025년이었는데 분위기를 보면 2026년 1분기, 조금 늦어지면 2분기가 현실적인 타임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의회가 법으로 못 박는 순간 정부위원장이 바뀌어도 이제 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 그때부터는 흐름이 ETF에서 은행, 브로커리지, 기업 대차대조표, 토크나 자산, 이 순서로 한 칸씩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포지션이 이 세 구조 안에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구간이라고 한번 보고 있고요. 이 관점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마인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이 공개한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회사는 지금 이더 400만 개 이상 들고 있고 이더 전체 공급의 약 3.37%를 달성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193개, 나스닥 상장 에이코 홀딩스 지분을 3,200만 달러, 현금 10억 달러, 크립토 현금, 투자자산 합쳐서 약 132억 달러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주식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7억 달러 정도라 이미 미국 제도권 안에서 가장 유동성 좋은 크립토 지분 중 하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더 많이 들고 있는 회사 내에 그냥 이더 사지 왜 비트마인을 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자주 받고 있고요. 오늘은 복리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트마인 영상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더 보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당 이더 가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고, 스팟 이더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 스테이킹 수익은 있지만 복리 효과가 중간에서 끊깁니다. 비트마인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데 스테이킹으로 들어오는 이더를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서 다시 재투자하고 다시 스테이킹하고 또 늘립니다. 이게 조용히 눈에 안 띄게 복리 곡선을 만드는 거죠. 옆에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초반 1, 2년에는 스팟 이더랑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곡선이 살짝 위로 휘기 시작하고 7에서 10년이 지나면 아예 다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는 가격에 베팅하는 자산이고 비트마인은 이더를 재료로 돌아가는 대차대조표 기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크립토컨트에서 올라온 차트를 보면 비트마인의 미실현 손익이 약 마이너스 35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솔직히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뜯어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구조 붕괴의 신호인지 아니면 장기 포지션을 유지하는 대가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비트마인은 레버리지 ETF처럼 단기 가격 움직임을 맞춰서 매일 리밸런싱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더를 들고 스테이킹하고 그 보상으로 다시 굴리면서 대차대조표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이 많이 빠지면 미실현 손실이 커지고 나중에 가격이 돌아올 때 그동안 쌓아둔 이더와 스테이킹분이 한꺼번에 주당 가치로 반영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 35억 달러를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순 없는데 단기 주가 변동성과 투자 심리, 추세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데이터를 레버리지 폭탄 직전의 경고등이라고 보기보다 큰 포지션을 들고 가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가격 비용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스테이킹 인프라, 마반, 이제 내년에 런칭하죠. 그리고 토크나와 밸런싱 시트 확장, 이런 로드맵을 실제로 실행해 가면서 주당 이더 가치를 꾸준히 올리느냐, 그게 유지되는 한 지금 숫자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구조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단기적으로 보면 어지러울 수 있는데 구조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셀러와 톰 리가 예측을 되게 자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말을 하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분들이 수장이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연 30% 정도씩 상승할 거라고 본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린가 하는데 조금만 뜯어보면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셀러가 보는 포인트는 대략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제도권 편입이죠. 현물 ETF 승인과 디지털 자산 회계 기준 개정되고 은행 브로커리지 수탁 대출 진입. 이 단계가 끝나면 비트코인은 사고 파는 코인에서 연기금, 기업, 국부펀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자산으로 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서서히 하락한다. 과거 80, 70 찍던 변동성이 50, 40대로 내려오고 그에 맞춰 기대 수익률도 50, 40, 30, 20대로 내려오면서 결국 조금 심한 성장주 비슷한 포지션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리의 시간차는 초반에는 마이너스 70%와 마이너스 80% 정도 빠지는 롤러코스터가 계속 나오겠지만 장기 평균으로 보면 연 30%의 수렴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은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걸 세일러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비트마인에 다시 갖다 대보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세일러 쪽이라면 비트마인은 이더를 재료로 똑같은 그림을 주식 구조로 그리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더 가격 상승, 스테이킹, 재투자, 시간이 갈수록 주당 이더가 늘어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연 30%를 그대로 믿어라 라기보다는 복리와 구조에 집중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메시지 자체를 비트마인 논리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이클 스트래티지 숙제는 그 MSCI 지수 편입건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 톰리의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QT 종료, 즉 유동성 개선과 인플레가 둔화되고 디레버리징이 마무리되면 1월 안에 비트코인 신고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톰리가 타이밍을 또 앞당긴 게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톰리가 얘기하는 논리 구조는 성립하는데, 근데 다만 1월이라는 데드라인이 붙는 순간 확률이 확 떨어지죠. 톰리 논리에서 맞는 부분은 분명한데 중앙은행의 스탠스, 즉 금리 대차제조표가 주식 크립토 같은 위험 자산의 멀티플과 포지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QT가 멈추고 심지어 QE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면 언젠가는 가격에 다 반영됩니다. 그리고 딜레버리징이 끝난 자산은 하방 매도 탄약이 줄어들고 나중에 쇼커버와 신규 매수 들어올 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QT 끝났으니까 1월 안에 무조건 신고가 간다라고 연결할 수 있냐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이다. 1월 올타임 하이가 되려면 ETF로 지속적인 순유입이 몇 주 이상 이어져야 되고, 미국 증시가 추가로 크게 깨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BOJ, 뱅크 오브 재팬이나 관세, 정치 이슈 등 리스크 이벤트가 이제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레벨, 이전 고점과 장기동 평균 등 그런 부분이 회복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 조건들을 다 동시에 만족시키라는 건 현실에서 꽤 까다로운 지금 상황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굳이 붙여보면 1월 중 올타임 하이 가능성은 대략 2에서 30%, 1분기한 즉 1월에서 3월 올타임 하이 가능성 그보다 좀 더 높게 보는 편입니다. 결국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1월 신고가냐 아니면 3월 신고가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구조 변화, 규제 유동성 기관 진입을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MDD와 내가 맡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 이 세 개 안에서 포지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톱리 전망을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우측 아래 레이시오를 제가 나눈 것은 저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확률로 치면은 어느 정도인가를 매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른 리서치와 정교한 분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